어둠이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 위로 장막처럼 내려앉았다. 도시의 불빛은 거대한 빌딩들을 보석처럼 수놓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수많은 삶이 가려져 있었다. 임서연에게 밤은 휴식의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을 의미했다. 그녀는 텅 빈 서비스 엘리베이터의 차가운 금속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핏기 없는 얼굴, 수면 부족으로 퀭한 눈. 하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헐렁한 청소부 유니폼은 그녀의 가녀린 체구를 감추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강인한 의지까지는 가리지 못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45층에서 소리 없이 열렸다. 최고 경영진의 사무실이 위치한 층이었다. 복도는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그녀의 낡은 운동화 소리마저 사치스럽게 울렸다. 공기는 비싼 방향제와 종이 그리고 권력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익숙하게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 끝에 있는 가장 큰 사무실 아우라 그룹의 총수 강지훈의 집무실로 향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보안팀은 그녀의 출입증이 2층까지 접근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보이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집무실은 거대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 주인의 성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 했다. 차갑고 질서정연하며 한치의 틈도 허용하지 않는 성격. 서연은 잠시 숨을 멈추고 그 책상을 바라보았다. 언젠가 아주 가까운 미래에 그녀는 이 책상의 주인과 마주 앉게 될 것이다. 청소부 임서연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그녀는 능숙하게 쓰레기통을 비우고 책상 위를 마른 천으로 닦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눈은 빠르게 책상 위의 서류 제목들을 훑었다. 피닉스 코퍼레이션과의 신규 프로젝트 경쟁 분석, M&A 대상 기업 리스트. 그녀의 심장이 가늘게 떨렸다. 피닉스 코퍼레이션. 그 이름은 그녀의 혀끝에서 독처럼 맴돌았다. 바로 최민식 회장이 이끄는 그녀의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원수의 기업이었다. 10년 전 서연의 아버지는 작지만 기술력 있는 반도체 부품 회사를 운영했다. 그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아꼈다. 하지만 그의 회사가 가진 독자적인 기술이 최민식의 눈에 띄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최민식은 헐값의 회사를 인수하려 했고 아버지가 거절하자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했다. 기술 탈취, 허위 사실, 유포 주요 거래처에 대한 압박. 결국 아버지는 사기 및 배임 혐의라는 누명을 쓰고 법정에 서야 했다. 회사는 부도가 났고 집과 모든 재산은 빚쟁이들의 손에 넘어갔다. 충격을 이기지 못한 아버지는 어느 비 오는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 한 장 남기지 않은 채 그날 이후 서연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명문대 입학을 앞두고 있던 우등생은 하루아침에 가장이 되어야 했다. 그녀는 닥치는 대로 일했다. 식당 아르바이트 공사장 막노동, 그리고 지금의 빌딩 청소까지. 병든 어머니의 약값과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잠을 줄이고 몸을 혹사하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복수를 잊은 적이 없었다. 낮에는 세상의 먼지를 닦아냈지만 밤에는 도서관과 인터넷을 오가며 지식과 정보를 닦았다. 경제 경영 법률, 그리고 최민식과 그의 제국 피닉스 코퍼레이션에 대한 모든 것을 그녀는 최민식이 얼마나 교활하고 강력한지 알고 있었다. 법으로는 그를 심판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가 뿌려놓은 돈과 인맥은 거대한 거미줄처럼 법망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녀는 다른 길을 찾아야만 했다. 더 강력한 힘을 이용해 그를 무너뜨리는 길. 그리고 그 힘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 바로 강지훈이었다. 아우라 그룹의 총수 강지훈.
그는 재계의 폭군이라 불릴 만큼 냉혹하고 계산적인 인물이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기업 사냥꾼이라는 악평이 자자했지만 그의 경영 능력만큼은 모두가 인정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피닉스 코퍼레이션의 최민식과 오랜 라이벌 관계였다. 두 거대 기업은 여러 사업 분야에서 사활을 건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적의 적은 동지다. 서연은 이 낡은 격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청소를 마친 서연은 집무실을 나오기 전 마지막으로 통유리창 앞에 섰다.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녀를 비웃는 것 같았다. 저 수많은 불빛 중 그녀와 어머니가 기댈 곳은 단 한 칸도 없었다. 그녀는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피로에 절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기다려요, 최민식. 당신이 내게서 앗아간 모든 것 아니 그 이상을 돌려받을 테니. 그리고 강지훈 씨 미안하지만 당신은 내 복수를 위한 가장 완벽한 도구가 되어줘야겠어요. 나직한 목소리가 적막한 공간에 울렸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자 세상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긴 후였다. 서울의 변두리에 위치한 낡은 반지하 빌라.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현관문을 열자 희미한 기침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좁은 방 한 구석에 깔린 낡은 요 위에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과 가쁜 숨소리가 그녀의 병이 악화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다가가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엄마, 괜찮아.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떴다. 딸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서연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할 뿐이었다. 우리 딸 왔구나. 힘들었지? 아니야. 하나도 안 힘들어. 엄마 병원 가자. 응?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돈이 어디 있니? 괜찮아. 좀 자고 나면 나아질 거야. 괜찮지 않다는 것을 서연은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심장이 좋지 않았지만 비싼 병원비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했다. 그저 약국에서 파는 값싼 약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이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돈. 지긋지긋한 돈이 또다시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식탁 위에는 붉은색 글씨가 선명한 우편물이 놓여 있었다. 병원에서 보낸 최종 독촉장이었다. 이번 주까지 밀린 입원비를 내지 않으면 더 이상 치료를 해줄 수 없다는 냉정한 통보였다. 서연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가 밤낮으로 일해서 버는 돈으로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벅찼다. 그 순간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다. 어머니를 이대로 잃을 수는 없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모른 척할 수도 없었다. 지금까지 그녀를 짓눌러왔던 가난과 무력감, 그리고 슬픔이 차가운 분노와 결단력으로 바뀌었다. 서연은 낡은 노트북을 켰다. 바탕화면에는 2개의 폴더가 있었다. 피닉스 교재, 그리고 아우라. 그녀는 몇 년 동안 모아온 자료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두 기업의 재무제표 주가, 동양 언론기사, 심지어는 내부 직원의 익명 게시판 글까지.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재조립되고 분석되었다. 강지훈. 그는 완벽한 얼음 성벽과도 같았다. 사생활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고 공식 석상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다. 그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가 거절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만 했다. 그가 필요로 하는 것,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 서연의 손가락이 멈춘 곳은 아우라 그룹의 최근 분기 보고서였다. 아우라는 최근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었지만 핵심 소재의 수율 문제로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소재 기술의 최고 권위자는 공교롭게도 서연의 대학 시절 은사였던 박진수 교수였다. 박 교수는 학계의 원칙주의자로 기업과의 협력을 극도로 꺼리는 인물이었다. 수많은 대기업들이 그에게 접촉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박 교수가 가장 아끼는 제자 중 한 명이었다. 졸업 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고 교수는 그녀의 명석한 두뇌와 성실함을 높이 평가했다. 만약 그녀가 중간에서 다리를 놓는다면 물론 쉽지 않을 것이다. 박 교수의 신념을 꺾는 것도 강지훈의 의심을 피하는 것도. 하지만 이것이 그녀가 가진 유일한 카드였다. 얼음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단 하나의 균열. 그녀는 밤새 계획을 세웠다. 시나리오를 쓰고 예상 질문과 답변을 만들었다.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분석하고 그의 심리를 파고들었다. 그는 철저히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에게 감정이 아닌 압도적인 이익을 보여주면 된다. 그녀가 아우라 그룹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치가 위험 요소를 능가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서연은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숨죽여 우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복수라는 목표를 향해 자신의 운명을 걸고 뛰어드는 플레이어였다. 그녀는 샤워를 하고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단정하고 깔끔한 블라우스와 정장 바지를 꺼내 입었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붉은 립스틱으로 입술에 혈색을 더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익숙했다. 그것은 10년 전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찼던 당당한 소녀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그녀는 잠든 어머니의 머리맡에 죽과 약을 놓고 조용한 메모를 남겼다. 엄마, 저 좋은 곳에 면접 보러 가요. 꼭 합격해서 올게요. 이제 우리한테도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집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심장은 긴장으로 터질 듯이 뛰었지만 정신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손에는 박진수 교수의 추천서와 그녀가 직접 작성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 수율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강지훈의 성문을 열기 위한 열쇠이자 지옥으로 향하는 초대장이었다. 아우라 타워 로비는 아침 햇살과 분주한 사람들로 가득했다.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엘리트들이 빠른 걸음으로 오갔다. 어젯밤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서 있던 바로 그곳에 서연은 이제 방문객의 신분으로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당당하게 말했다. 강지훈 총수님, 비서실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임서연이라고 합니다. 10분만 시간을 내어달라고 전해주십시오. 아우라가 찾고 있는 답을 가지고 왔다고. 안내 직원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담긴 확신과 기백에 눌려 저도 모르게 수화기를 들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손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로비의 차가운 공기가 임서연의 폐부를 찔렀다. 안내 데스크 직원의 시선에는 경멸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길거리의 돌멩이가 스스로 다이아몬드라고 외치는 것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서연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그녀의 시선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자 오히려 직원이 먼저 눈을 피하며 수화기에 대고 무언가 나직이 속삭였다. 시간은 엿가락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주변을 오가는 아우라 그룹 직원들의 옷깃에서 나는 값비싼 향수 냄새 가죽 구두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그 모든 것이 그녀가 속하지 않은 다른 세상의 소음처럼 느껴졌다. 얘 제어절당할 거야. 당연하지. 일개 청소부였던 아무 배경도 없는 여자를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총수가 만나줄 리가 없잖아. 마음속에서 비관적인 목소리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목소리를 억눌렀다. 수백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친 계획이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어머니의 병원비, 아버지의 명예, 그리고 그녀의 짓밟힌 10년의 세월이 이 짧은 순간에 달려 있었다. 몇 분이 지나고 안내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녀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 45층. 김민준 비서실장님께서 잠시 올라오시라고 합니다. 저쪽 VIP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십시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다시 솟구치는 기분이었다.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다. 서연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 VIP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금속으로 마감된 엘리베이터 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안에는 정갈한 슈트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45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동안 서연은 숨을 골랐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발 아래로 멀어져 갔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짓누르던 거대한 빌딩들이 이제는 작은 장난감 상자처럼 보였다. 권력의 높이란 이런 것일까? 그녀는 손에 든 보고서를 고쳐쥐었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45층에 도착하자 복도 끝에서 안경을 쓴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명찰에는 비서실장 김민준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서연의 행색을 빠르게 스캔하더니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임서연 씨 맞으십니까? 총수님께서는 지금 바쁘십니다. 용건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3분 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거절의 의사가 명백히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또렷하게 말했다. 김 실장님, 제 용건은 실장님께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 강지훈 총수님께 직접 전달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유기금 속화 환물 증착 공정의 수율 저하 문제, 그리고 박진수 교수, 이 두 가지 키워드만 총수님께 전해주십시오. 그래도 저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시면 그때는 군말 없이 돌아가겠습니다. 김민준 실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유기금 속화 환물 증착 공정. 그것은 아우라그룹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이자 현재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극비리에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기술적 문제를 외부인이, 그것도 이렇게 젊은 여성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적잖이 놀란 듯 했다. 박진수 교수의 이름은 그 놀라움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김 실장은 서연을 잠시 더 응시하더니 몸을 돌려 총수의 집무실 문을 가볍게 노크했다. 짧은 대화가 오간 후 그가 다시 나왔다. 총수님께서 5분 시간을 주셨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단 5분입니다. 드디어 얼음성의 문이 열렸다. 집무실 안의 공기는 바깥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거웠다.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있는 남자 강지훈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였다.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와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 모든 것이 그의 성격처럼 빈틈없어 보였다. 그는 서연이 방 안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완벽한 무시였다. 상대를 압도하고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서연은 기죽지 않고 책상 앞으로 다가가 섰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그가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1분이 지났을까 마침내 강지훈이 서류에서 눈을 들었다. 그의 눈은 깊고 차가운 심해와 같았다. 그 안에는 호기심도 경계심도 아닌 오직 지루함만이 담겨 있었다. 시간 낭비는 질색인데 당신이 내 5분을 낭비하게 만든다면 그 대가는 비쌀 거요.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작게 숨을 들이마신 후 준비했던 말을 꺼냈다. 총수님께서 찾고 계신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는 들고 온 보고서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강지훈은 보고서 표지에 적힌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 수율 개선을 위한 혁신적 접근법 제안이라는 제목을 흙이 쳐다볼 뿐 손을 뻗지는 않았다. 혁신 요즘은 아무나 그런 단어를 쓰는군. 본론만 말하지. 박진수 교수는 어떻게 설득할 생각이지. 우리가 어떤 조건을 제시해도 꿈쩍 않던 사람인데 저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분께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기술이 상업적인 이익만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긍정적인 변화라. 강지훈의 입가에 냉소가 스쳤다. 우리 같은 기업가들에게 가장 쓸모없는 말이군. 그래서 당신이 그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건가? 제가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저는 박 교수님의 제자였고 지금도 그분과 꾸준히 학문적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논리에 설득되시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서연은 말을 이어갔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기술이 어떻게 의료용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나 저전력 교육용 디바이스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것이 박 교수의 연구 철학과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막힘없이 설명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었다. 철저한 데이터와 시장 분석에 기반한 논리적인 제안이었다. 강지훈은 처음으로 팔짱을 끼고 서연을 제대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 담겨있던 지루함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분석의 빛이 번뜩였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지? 학생이라고 하기엔 너무 늙었고 관련 업계 종사자라면 내가 당신 이름을 모를 리가 없는데 지금까지는 이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닐 겁니다. 이 보고서는 제가 밤을 새워 작성한 것입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총수님의 기술팀이 몇 달간 풀지 못했던 문제의 실마리가 담겨 있다고 확신합니다. 강지훈은 마침내 보고서로 손을 뻗었다. 그는 빠른 속도로 페이지를 넘겼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보고서에는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날카로운 분석과 함께 기존과는 전혀 다른 각도의 대담한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었다. 몇몇 부분은 지나치게 이상적이었지만 분명 번뜩이는 통찰력이 있었다. 이 아이디어 전부 당신 머리에서 나온 건가? 그렇습니다. 증명해봐. 강지훈이 갑자기 기술적인 질문을 던졌다. 증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입자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이 제안한 플라즈마 커튼 방식의 구체적인 구현 원리와 예상되는 문제점은 뭐지?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대답할 수 없는 함정과도 같은 질문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당황하지 않았다. 이것 또한 그녀가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 하나였다. 플라즈마 커튼은 고밀도 플라즈마를 층류 형태로 분사하여 물리적인 차단막을 형성하는 원리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플라즈마의 균일성 제어와 기판 손상 가능성이지만 이는 자기장 코일의 배열을 최적화하고 서연은 전문 용어를 사용하며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그녀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강지훈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정체불명의 침입자로 보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숨겨져 있던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낸 인재였다. 약속된 5분이 훌쩍 지났다. 김민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강지훈의 손짓에 조용히 물러났다. 긴 침묵 끝에 강지훈이 보고서를 덮었다. 조하, 당신의 가치는 확인했어. 하지만 난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아. 특히 당신처럼 아무런 배경 정보도 없는 사람은 더더욱. 그가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서연에게 내밀었다. 3개월짜리 프로젝트 계약직. 직급은 수석 연구원 대우. 목표는 단 하나 한 달 안에 박진수 교수를 우리 프로젝트에 합류시키는 것. 그리고 3달 안에 당신이 제안한 방법의 초기 실험 결과를 증명해내는 것. 성공하면 정식 채용과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약속하지. 하지만 실패하면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야. 어떤 변명도 두 번째 기회도 없어. 할 수 있겠나? 이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시험이자 경고였다. 그는 그녀를 철저히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숨기지 않았다. 서연은 잠시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저 차가운 눈동자 뒤에 숨겨진 것을 읽으려 애썼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철저한 계산과 비즈니스뿐이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당신이 이런 사람이기에 내 계획이 성공할 수 있어. 서연은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손을 뻗었다.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계약서의 내용을 훑어보지도 않고 지정된 곳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임서연. 그녀의 이름이 강지훈의 세상에 공식적으로 처음 기록되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행동에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내일부터 당장 출근하도록 김 실장이 필요한 절차를 안내할 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내 공간에서는 불필요한 감정이나 사적인 이야기는 용납하지 않아. 당신은 오직 결과로만 증명하면 돼. 알겠나? 내 종수님.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하고 집무실을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복도벽에 잠시 몸을 기댔다. 성공했다. 지옥의 문턱을 넘었다. 김민준 실장이 다가와 그녀에게 사원증과 몇 가지 서류를 건넸다. 그의 태도는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임서연 수석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서연은 아우라 타워를 빠져나왔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불과 1시간 전 그녀는 이 도시의 가장 낮은 곳에서 어둠을 청소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가장 높은 곳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손에는 차가운 사원증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성공의 증표이자 위험한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입장권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빌딩의 꼭대기를 올려다보았다. 강지훈의 집무실이 있는 곳이었다.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신을 그저 쓸만한 장기말로 여기고 있겠지. 서연의 입가에 씁쓸하면서도 결연한 미소가 떠올랐다. 강지훈 씨, 당신은 나를 이용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진짜 사냥꾼은 바로 나야. 당신은 최민식을 무너뜨리기 위한 내 가장 예리한 칼이 될 테니. 차가운 도시의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복수의 서막은 이제 막 올랐다. 임서연의 새로운 세상은 유리와 강철, 그리고 소리 없는 야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연구개발센터는 최첨단 기술의 성역과도 같았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각 분야의 최고 엘리트들이었고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지적인 에너지가 감돌았다. 그녀에게 배정된 개인 연구실은 어젯밤까지 살던 반지하 방보다 넓고 쾌적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최신 분석 장비들은 그녀가 꿈에서나 그려보던 것들이었다. 이 모든 것이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휘두르는 힘의 편린이었다. 첫 출근날 서연은 공식적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원으로 소개되었다. 팀장인 오세훈 박사를 비롯한 팀원들의 시선은 노골적인 의심과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경력도 불분명한 젊은 여자가 총수의 직속 지시로 프로젝트에 합류했으니 그럴만도 했다. 특히 프로젝트의 실무를 이끌어왔던 책임 연구원 박성준은 서연을 향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첫 회의 시간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성준 책임은 현재까지의 연구 데이터를 브리핑하며 교묘하게 서연의 제안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임서연 수석님께서 제안하신 플라즈마 커튼 방식은 이론적으로는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실제 양산 공정에 적용하기에는 안정성 문제가 너무 큽니다. 저희 팀은 지난 6개월간 기존의 방식으로도 수율을 3%나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와서 방향을 급선회하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그의 말에 몇몇 팀원들이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전문가 집단의 텃세이자 변화에 대한 저항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다. 그녀가 어떻게 대응할지 시험하는 눈빛들이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그녀는 박성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논리의 핵심을 파고들었다. 박 책임님의 노고와 성과에 깊이 공감합니다. 3%의 수율 상승은 결코 작은 성과가 아니죠.
하지만 저희의 목표는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경쟁사인 피닉스 코퍼레이션을 압도할 초격차 기술의 확립입니다. 현재 방식으로는 점진적인 상승만 가능할 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자신이 밤새 준비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띄웠다. 제가 제안한 방식의 안정성 문제 맞습니다.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어 변수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시뮬레이션은 자기장 코일의 세기 조절에만 집중했지만 저는 주파수와 위상차를 새로운 변수로 추가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죠.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플라즈마의 균일성이 획기적으로 안정화되는 임계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열쇠입니다. 회의실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제시한 데이터는 너무나 명확하고 논리적이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다. 기존의 프레임에 갇혀있던 팀원들에게 그녀의 접근법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박성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다. 그 순간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섰다. 그는 약속 없이 나타나 회의를 지켜보는 일이 셔츠였기에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서연의 브리핑을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그래서 당신의 결론은 뭐지? 강지훈의 낮은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결론은 지금부터 2주간 소규모 테스트 라인을 구축하여 제 시뮬레이션의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온다면 전체 프로젝트의 방향을 수정할 명분이 생깁니다. 2주라. 그 시간 동안 허비될 비용과 인력은 생각해봤나? 실패의 리스크보다 성공했을 때의 가치가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단합니다. 총수님께서도 그러셨기에 저를 이 자리에 앉히신 것 아닙니까? 서연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강지훈의 입가에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의 당돌함이 마음에 들었다. 좋아, 2주 주지. 오세훈 팀장은 임서연 수석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도록. 결과로 증명해. 과정은 묻지 않겠어. 그 말만 남기고 그는 회의실을 나갔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다. 서연은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팀원들의 눈빛에서 의심이 사라지고 경계심과 기대감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날 이후 서연은 연구실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녀는 팀원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며 토론했고 자신의 지식을 아낌없이 공유했다. 그녀의 열정과 실력에 감화된 팀원들은 점차 그녀를 진정한 리더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박성준 책임조차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 앞에서는 자신의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었다. 강지훈은 그녀를 끊임없이 시험했다. 그는 불시에 연구실에 나타나 진행 상황을 체크했고 이메일로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그의 질문들은 언제나 핵심을 꿰뚫었고 서연은 그때마다 철저한 데이터와 논리로 답변해야 했다. 그들의 관계는 창과 방패의 대결처럼 팽팽했다. 서연은 그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며 오직 결과만을 위해 이용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서연이 원하는 바이기도 했다. 감정이 섞이는 순간 계획은 틀어지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가끔씩 강지훈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다른 모습을 발견하곤 했다. 늦은 밤 모두가 퇴근한 연구실에서 홀로 고민에 빠진 그녀에게 그가 말없이 따뜻한 커피를 건네고 사라졌을 때, 혹은 그녀가 제시한 데이터의 작은 허점을 누구보다 먼저 발견하고는 비난 대신 이 부분을 보완할 방법을 찾아봐 라고 무심하게 말했을 때, 그는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었다. 그는 누구보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갈망하고 있었고 서연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고 있었다. 한편 피닉스 코퍼레이션의 최민식 회장은 심기가 매우 불편했다. 아우라 그룹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프로젝트가 새로운 연구원의 합류 이후 급진전되고 있다는 정보가 그의 귀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임서연이라고 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년인데 최민식은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시가를 문 채 부하 직원을 쏘아보았다. 아직
신상에 대해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회장님. 마치 유령처럼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력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박진수 교수와의 연결고리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수, 그 늙은 여우새끼까지. 강지훈 그놈 제대로 된 칼을 하나 주었군. 최민식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는 언제나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미리 싹을 잘라버리거나 혹은 빼앗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왔다. 그년에 대해 샅샅이 뒤져봐. 약점이든 뭐든 찾아내. 그리고 아우라 놈들이 우리보다 먼저 기술을 완성하게 놔둬선 안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해해. 최민식의 명령은 신속하게 실행되었다. 며칠 후 서연의 팀이 주문한 핵심 연구 장비의 수입이 갑자기 통관 문제로 무기한 보류되었다. 해당 수입업체는 공교롭게도 피닉스 코퍼레이션의 자회사 중 하나였다. 명백한 방해 공작이었다. 장비 없이는 2주 안에 테스트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했다. 팀원들은 불안에 휩싸였다. 이게 무슨 피닉스 놈들, 짓이 분명합니다. 박성준 책임이 분통을 터뜨렸다. 서연은 그러나 침착했다. 그녀는 이런 방해를 예상하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대체할 수 있는 장비를 수소문하고 기존 장비를 개조하여 실험을 강행할 방법을 모색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생각했다. 첫 월급으로 좋은 병원의 1인실에 어머니를 모셨을 때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눈물을 흘리시던 어머니의 얼굴을, 그 얼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때 연구실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럴 줄 알았어. 아직도 퇴근 안 했군. 그는 서류를 그녀 앞에 테이블에 던졌다. 그 장비 내일 아침까지 여기 도착할 거야. 서연이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피닉스가 손을 썼더군. 그래서 다른 루트를 이용했어. 일본에 있는 우리 쪽 지사를 통해서. 비용이 3배는 더 들었지만 시간보다는 싸지.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서연은 그것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십억 원이 더 드는 일을 그는 오직 시간을 사기 위해 망설임 없이 지시한 것이었다. 왜 저를 이렇게까지?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그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행동은 단순한 투자를 넘어선 무언가처럼 느껴졌다. 강지훈은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난 당신을 믿는 게 아니야, 임서연 씨. 난 당신이 가져올 결과에 베팅한 거다. 그리고 내 베팅은 틀리는 법이 없지. 그는 말을 마친 후 서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이 깊게 빛났다. 그러니 증명해봐. 당신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최민식 같은 늙은 너구리의 방해 공작 따위에 발목 잡힐 정도가 아니라는 걸. 차가운 말이었지만 서연은 그 안에서 기묘한 신뢰와 기대를 느꼈다. 그는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그녀의 성공을 바라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비즈니스라는 이름 아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최민식의 공격은 오히려 그녀의 투지를 불태웠고 강지훈의 지원은 그녀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었다. 의심 속에서 싹튼 기묘한 파트너십. 그들은 공동의 적을 향해 함께 칼을 겨누기 시작했다. 아직은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지만 2주 후 임서연은 약속대로 결과를 증명해 보였다. 그녀가 설계한 소규모 테스트 라인에서 나온 데이터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시뮬레이션보다 1.5%나 더 높은 수율을 기록한 것이다. 연구실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했던 팀원들은 이제 진심 어린 존경과 신뢰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세훈 팀장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임 수석이 우리 프로젝트를 살렸어 라고 말했고 가장 쌀쌀맞았던 박성준 책임조차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며 멋쩍게 웃었다. 이 소식은 즉시 강지훈에게 보고되었다. 그는 보고서를 든 채 직접 연구실로 내려왔다. 그는 환호하는 팀원들을 지나쳐 데이터가 출력되고 있는 모니터 앞에 섰다. 한참 동안 수치를 응시하던 그의 입에서 나직한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잘했어. 그것은 칭찬에 인색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서연은 지난 2주간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처음으로 그녀는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순수한 성취감에 젖어들었다. 강지훈의 차가운 눈빛 속에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간 것은 만족감과 더불어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는 듯한 미묘한 신뢰의 빛이었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와의 관계가 단순한 이용고리를 넘어서고 있음을 예감했다. 하지만 폭풍 전의 고요는 짧았다. 서연의 성공은 곧 최민식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불같이 화를 냈다. 장비 수입을 막는 유치한 방해 공작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는 더욱 악랄하고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에게 자비란 없었다. 밟아도 꿈틀거리는 벌레는 재가 될 때까지 태워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남자였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한 경제지가 터뜨린 특종 기사로 떠들썩했다. 단독 아우라그룹의 신데렐라 알고 보니 사기꾼의 딸 차세대 기술 프로젝트 좌초 위기. 기사는 매우 악의적이고 자극적이었다. 임서연이라는 인물이 학력과 경력을 위조하여 아우라그룹에 입사했으며 그녀의 아버지는 과거 기술 사기 및 배임 혐의로 회사를 파산시킨 전과자라고 폭로했다. 그녀가 청소부로 일했던 과거까지 들추어내며 그런 천박한 출신의 여자가 어떻게 국가의 미래가 걸린 핵심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냐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기사는 마치 그녀가 피닉스 코퍼레이션의 기술을 훔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산업 스파이일 수도 있다는 뉘앙스까지 풍겼다. 기사는 삽시간에 모든 언론과 소셜미디어로 퍼져나갔다. 청소부 출신 연구원, 사기꾼의 딸, 아우라그룹의 인사참사. 자극적인 꼬리표들이 그녀의 이름 앞에 붙었다. 서연은 출근길에 자신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10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아버지의 누명 가족의 비극이 다시 한번 대중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었다. 회사에 도착하자 분위기는 싸늘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영웅처럼 떠받들던 동료들은 이제 그녀를 피하거나 동정과 의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쳐다봤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그녀에 대한 온갖 억측과 비난이 난무했다. 그녀는 순식간에 혼자가 되었다. 곧바로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서연은 피고인처럼 거대한 회의 테이블 끝에 앉아야 했다. 수십 명의 임원들이 그녀를 날카로운 눈으로 쏘아보았다. 임서연 씨, 이 기사가 사실입니까? 당신 아버지가 정말 그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었던 겁니까? 당신 정말 청소부로 이 건물에서 일했던 게 맞아요. 어떻게 그런 당신이 우리 회사 수석연구원 행세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질타와 비난이 쏟아졌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고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아버지는 누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는 제 실력과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이 자리에 왔고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결과 이 스캔들로 프로젝트 전체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당장 이 여자를 해고하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야 합니다. 한 임원이 소리치자 다른 임원들도 동조했다. 모든 비난의 화살이 그녀에게 그리고 그녀를 발탁한 강지훈에게 향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회의 내내 팔짱을 낀 채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마치 그녀를 버리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였다.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결국 나도 그에게는 버려도 그만인 장기말이었을 뿐인가. 회의가 그녀에 대한 성토장이 되어갈 무렵
마침내 강지훈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분노도 당황도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들 할 말 끝났습니까? 그의 낮은 목소리에 소란스러웠던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이 기사가 나온 타이밍이 참 절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술적 돌파구를 찾아낸 바로 다음 날. 그리고 기사를 처음 터뜨린 매체가 피닉스 코퍼레이션의 최민식 회장과 아주 돈독한 관계라는 것도 우연일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에 무언가를 띄웠다. 그것은 피닉스 코퍼레이션의 주가 조작과 비자금 형성에 대한 의혹을 담은 내부 고발 자료였다. 임원들은 경악했다. 이것은 초혜민식 회장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임서연 수석의 과거라면 이건 내가 쥐고 있는 카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즈니스가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적의 이간질에 놀아나 아군의 목을 치는 멍청한 장군이 되지 맙시다. 그는 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임서연 씨의 과거에 관심 없습니다. 그녀가 청소부였든 대통령의 딸이었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오직 그녀가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와 미래의 가능성뿐입니다. 그녀의 실력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는 유일한 진실입니다. 강지훈은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며 선언했다. 이 프로젝트 임서연 수석을 중심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이 결정에 불만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사표를 제출하십시오. 언론 대응은 홍보팀에서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이것으로 회의 끝냅니다. 그의 선언은 절대적이었다. 누구도 감히 토를 달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지켜낸 것이었다. 단순히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의 행동에는 논리를 넘어선 어떤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얼음 같던 남자의 심장이 자신을 위해 뜨겁게 뛰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 회의가 끝나고 서연은 멍하니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왔다. 강지훈의 예기치 못한 방어 덕분에 위기는 넘겼지만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최민식의 공격은 10년 묵은 상처를 다시 헤집어 놓았다. 억울하게 죽어간 아버지 고통 속에서 살아온 어머니, 그리고 비참했던 자신의 과거. 애써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족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고 건강한 아빠와 환하게 웃는 엄마, 그리고 교복을 입은 어린 자신이 있었다. 행복했던 시절, 모든 것이 완벽했던 순간.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사진 위로 뚝 떨어졌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그녀는 그저 어깨를 떨었다. 그토록 강해지려 발버둥 쳤지만 그녀는 여전히 상처투성이의 어린아이일 뿐이었다. 그때 연구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들어와 그녀의 맞은편에 섰다. 그녀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사진을 숨기려 했지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본 후였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위로하는 법을 모르는 남자와 위로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여자는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마침내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 회의장에서와는 달리 낮고 부드러웠다. 초혜민식이 초조하다는 증거야. 그가 이런 수법까지 쓴다는 건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뜻이지. 그것은 위로라기보다는 상황 분석에 가까운 말이었다. 하지만 그 무심한 말투 속에 담긴 배려가 서연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그녀의 슬픔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대신 그녀가 다시 일어설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책상 위에 놓았다. 울고 싶을 땐 울어. 하지만 내일 아침엔 다시 임서연 수석으로 돌아와. 적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사치니까. 그 말만 남기고 그는 돌아서려 했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감사합니다. 작게 흘러나온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강지훈은 잠시 멈칫했다. 그는 천천히 돌아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눈물로 젖은 그녀의 얼굴은 그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연약하고 위태로우며 그래서 지켜주고 싶은 그의 차가운 가면에도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사업 파트너 쓸모있는 장기말을 향한 감정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낯선 무언가가 그의 심장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젖은 뺨을 스치듯 닦아주려다 허공에서 손을 멈추고는 주먹을 쥐었다. 빚진 걸로 해두지. 그는 서둘러 연구실을 나갔다. 텅 빈 공간에 남은 서연은 그의 손수건을 가만히 움켜쥐었다. 손수건에서는 그의 차가우면서도 옅은 향기가 났다. 복수를 위해 시작한 위험한 게임. 그러나 이제 게임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다. 이용하려 했던 남자가 자신을 지켜주었고 그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했다.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마음에 감사와 혼란 그리고 설렘이라는 위험한 감정들이 싹트기 시작했다. 최민식의 공격은 역풍을 맞았다. 강지훈의 단호한 대처와 아우라그룹 홍보팀의 빠른 여론전 덕분이었다. 대중은 악의적인 스캔들 뒤에 숨은 거대 기업 간의 암투를 엿보았고 비난의 화살은 오히려 비열한 수법을 사용한 피닉스 코퍼레이션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임서연은 하루아침에 사기꾼의 딸에서 거대하게 맞서는 비운의 천재로 이미지가 바뀌었다. 역설적이게도 최민식의 공격은 그녀의 입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었다. 회사 내부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였다. 총수가 직접 나서서 신뢰를 표명한 이상 더 이상 그녀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팀원들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더욱 똘똘 뭉쳤다. 프로젝트는 전례 없는 속도로 진척되었고 그녀의 리더십은 빛을 발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폭풍이 휩쓸고 간 폐허처럼 복잡했다. 강지훈과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는 여전히 냉정하고 이성적인 총수였지만 단둘이 있을 때의 공개는 이전과 달랐다. 팽팽한 긴장감 대신 말로 설명하기 힘든 어떤 유대감이 그들 사이에 흐르기 시작했다. 늦은 밤 연구실에 남아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그들의 일상이 되었다. 함께 저녁으로 컵라면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는 대부분 일에 관한 것이었지만 가끔은 다른 이야기가 섞여 나오기도 했다. 어떻게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지? 어느 날 밤 강지훈이 뜬금없이 물었다. 그는 컴퓨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였다. 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어릴 때부터 별 보는 걸 좋아했어요. 암흑 같은 우주에 빛나는 작은 점들이 세상을 이루고 있다는 게 경이로웠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도 비슷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소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니까요. 그녀의 눈이 어린아이처럼 반짝였다. 복수심에 가려져 있던 그녀 본연의 순수한 열정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임서연이라는 사람의 과거 그녀가 짊어진 복수의 무게를 넘어선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다. 별이라, 난 하늘을 올려다볼 시간이 없었는데 그의 나직한 혼잣말에 서연은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 역시 거대한 아우라 그룹을 이끌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감내하며 살아왔을까. 그 차가운 가면 뒤에는 고독한 남자의 얼굴이 숨어 있었다. 동질감과 연민, 위험한 감정들이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프로젝트의 또 다른 기술적 돌파구가 열렸을 때 그들의 관계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수많은 실패 끝에 마침내 원하는 데이터를 얻은 순간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환호성을 질렀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지훈의 입게도 보기 드문 미소가 걸렸다. 해냈군요, 임수석. 네, 저희가 해냈어요. 기쁨에 겨워 돌아선 그녀의 시선이 그의 미소 띤 얼굴과 마주쳤다. 늘 차갑게 닫혀있던 그의 입술이 그린 부드러운 호선, 조금은 누그러진 날카로운 눈매. 서연은 심장이 쿵 하고 멈추는 것 같았다. 시간도 공간도 주변의 모든 소음도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 남은 듯한 순간이었다. 너무 가까웠다. 그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둘은 몇 초간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먼저 시선을 피한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아니, 기뻐할 만한 일이야. 강지훈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의 귓불은 미세하게 붉어져 있었다. 어색해진 공기를 가른 것은 그의 휴대폰 벨소리였다. 그날 이후 서연의 내면적 갈등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강지훈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다. 자신을 믿어주고 지켜주며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남자. 그런 그를 자신은 복수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가 보여주는 신뢰와 배려가 깊어질수록 그녀를 짓누르는 거짓말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졌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일 때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정말 아버지가 원했던 복수일까? 최민식을 향한 증오는 여전히 그녀의 존재의 이유였지만 강지훈을 향한 새로운 감정은 그 증오의 기반을 흔들고 있었다. 그를 사랑하게 될까봐 두려웠다. 아니, 어쩌면 이미 사랑에 빠져버렸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절망스럽게 했다. 몇 번이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할까 고민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터였다. 강지훈의 신뢰도 지금의 자리도 그리고 복수할 기회마저도 한편 강지훈 역시 혼란스럽게는 마찬가지였다. 임서연이라는 여자는 그의 철옹성 같던 삶에 나타난 유일한 변수였다. 그는 언제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예측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예측을 번번이 벗어났다. 연약해 보이다가도 누구보다 강인했고 차가워 보이다가도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었다. 그날 회의실에서 그녀를 지키기로 결심했던 것은 처음에는 철저히 비즈니스적인 판단이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핵심이었고 그녀를 잃는 것은 아우라의 손실이었다. 하지만 임원들 앞에서 홀로 모든 비난을 감내하던 그녀의 모습, 그리고 아무도 없는 연구실에서 가족 사진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 흘리던 그녀의 모습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그녀가 짊어진 슬픔의 정체를, 그녀를 그토록 단단하면서도 위태롭게 만든 과거의 진실을. 그는 김민준 실장을 조용히 불렀다. 10년 전 임서연 수석의 부친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히 조사해봐. 피닉스 코퍼레이션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당시 수사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누구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김민준 실장은 유능했다. 며칠 후 그의 책상 위에는 두툼한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다. 강지훈은 밤늦게 집무실에 홀로 남아 파일을 펼쳤다. 파일 속에는 10년 전의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최민식이 임서연 부친의 회사가 가진 기술을 헐값에 빼앗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하게 움직였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언론을 매수해 악의적인 기사를 퍼뜨렸고 정치권에 뇌물을 주어 수사에 압력을 가했으며 핵심 증인을 협박하여 거짓 증언을 하도록 만들었다. 법과 공권력은 완벽하게 그의 편이었다. 정직했던 한 중소기업 대표는 거대한 자본과 권력 앞에 무참히 짓밟혔고 결국 죽음으로 내몰렸다. 강지훈은 파일을 덮고 눈을 감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최민식과 오랜 라이벌이었지만 그의 방식이 이렇게까지 더럽고 잔인할 줄은 몰랐다. 그리고 임서연이 겪었을 고통과 슬픔이 파도처럼 그의 가슴으로 밀려왔다. 그녀가 왜 복수를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자신을 찾아와 그 위험한 게임을 시작했는지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는 그를 이용하려 했던 것이 맞았다. 하지만 그것은 사적인 욕망이 아닌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의심의 눈으로 볼 수 없었다. 대신 동병상련과 비슷한 감정이 싹텄다. 그 역시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친척들의 견제와 이사회의 암투 속에서
홀로 아우라 그룹을 지켜내야 했던 아픈 과거가 있었다. 다음날 강지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하지만 서연을 대하는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이전에 날카로운 분석과 평가 대신 깊은 이해와 어떤 종류의 연민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 변화를 감지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어 더욱 혼란스러울 뿐이었다. 그날 밤도 서연은 연구실에 남아 있었다. 거대한 거짓말과 벅찬 감정들, 그리고 과도한 업무에 지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연구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들어왔다가 잠든 그녀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쌕쌕거리는 고른 숨소리 미간에 희미하게 잡힌 주름, 그리고 그녀의 뺨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무방비 상태의 그녀는 너무나 연약해 보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이 입고 있던 값비싼 캐시미어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조용히 덮어주었다. 차가운 밤 공기에 그녀가 감기에 걸릴까 염려되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손길은 깃털처럼 조심스러웠다.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누르며 그는 잠시 더 그녀의 곁에 서 있었다. 이제 혼자 짊어지지 마. 마음속으로만 전한 말을 남기고 그는 소리 없이 연구실을 떠났다. 얼마 후 잠에서 깬 서연은 어깨를 감싸고 있는 따뜻함과 묵직함에 놀랐다. 강지훈의 재킷이었다. 재킷에서는 그의 채취가 섞인 옅은 향수 냄새가 났다. 그는 언제 왔다가 언제 간 걸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보여준 그의 조용한 배려. 그것은 100마디의 위로보다 더 깊게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서연은 그의 재킷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따뜻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그녀의 죄책감을 더욱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이 남자를 더 이상 속일 수 없다. 하지만 복수를 포기할 수도 없다. 그녀는 딜레마의 한가운데에 갇혀버렸다. 복수와 사랑 그 잔인한 갈림길에서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까? 공기 중에 팽팽한 기대감이 감돌았다. 아우라 그룹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임서연과 그녀의 팀이 개발한 프로토타입은 모든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했고 업계의 판도를 뒤바꿀 혁신으로 평가받았다. 이것은 그녀의 복수 계획이 거의 정점에 다다랐음을 의미했다. 이 기술이 발표되는 순간 경쟁사인 피닉스 코퍼레이션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터였다. 승리가 눈앞에 보였지만 서연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강지훈, 그를 향한 감정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다. 그와 함께 밤을 새우며 전략을 짜고 사소한 농담에 함께 웃고 서로의 지친 어깨를 말없이 다독여 주었던 모든 순간들이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복수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던 남자는 어느새 그녀의 세상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 잔인한 거짓말 위에서 그와의 미래를 그릴 수는 없었다. 결전의 날을 하루 앞둔 밤 서연은 마침내 결심했다. 모든 것을 잃게 되더라도 진실을 밝혀야만 했다. 그에게 최소한의 정직함이라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자신이 그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그녀는 최종 발표 자료를 검토하던 강지훈의 집무실을 찾아갔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짙은 피로가 어려 있었다. 무세운 일이지 임 수석 이 시간에.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래서 더 아팠다. 서연은 떨리는 주먹을 등 뒤로 감추고 그의 앞에 섰다. 총수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의 비장한 표정에 강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응시했다. 서연은 침이 바싹 마른 입술을 열었다. 저는 사실 총수님을 속였습니다. 제가 아우라 그룹에 들어온 것은 처음부터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임도연 사장의 따님이라는 거.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고백을 끊고 들어왔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가 알고 있었다.
언제부터 어떻게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깊었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는 깊은 상처와 실망감이었다. 당신 아버지가 최민식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도 알아. 당신이 복수를 위해 지난 1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그래서 당신이 처음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당신의 절박함을 이용하기로 했지.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그녀를 곁에 두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신을 알아갈수록 달라졌어. 당신의 재능, 당신의 열정, 그리고 당신의 상처까지 전부 진심으로 보이기 시작했어. 스캔들이 터졌을 때 당신을 지킨 건 비즈니스 때문만은 아니었어. 그런데 당신은 마지막까지 나를 속이려 했군. 그가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의 눈동자 속에 배신감과 슬픔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모였지. 최민식을 찌를 칼이었나. 당신의 복수를 위한 완벽한 도구였어. 아니에요. 서연은 울부짖듯 외쳤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맞아요. 총수님을 이용할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알아갈수록, 당신이 나를 믿어줄수록 매일 밤 지옥 같았어요. 당신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에, 그리고 당신을 좋아하게 되어버린 내 마음에 그녀는 무너져 내렸다. 10년 동안 짊어져 온 복수의 무게와 이제 막 깨달아버린 사랑의 무게가 그녀를 완전히 짓눌렀다. 그녀는 흐느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의 비참했던 계획과 그 계획을 배신해버린 자신의 진심을.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고백을 들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서연은 두려움에 떨었다. 바로 그 순간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김민준 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총수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피닉스 코퍼레이션에서 우리 그룹에 대한 적대적 M&A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에 두 사람의 감정적인 대치는 순간 멈춰섰다. 뭐라고? 초혜민식 회장이 해외 투자펀드와 손을 잡고 우리의 지분을 비밀리에 매집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요 주주 중 한 명인 서진그룹을 매수했습니다. 내일 기술 발표회와 동시에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며 경영권 찬탈을 시도할 겁니다. 최민식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는 기술 경쟁에서 패배할 것을 직감하자 아예 아우라 그룹 전체를 삼키려는 도박을 건 것이었다. 기술 발표를 통해 주가를 띄우기 전에 회사의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그의 것이 되기 때문이었다. 집무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전쟁터처럼 변했다. 개인적인 배신감과 감정의 폭풍은 거대한 기업의 생존 위기 앞에서 강제로 자취를 감추었다. 강지훈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재계의 폭군이라 불리던 냉혹한 승부사의 얼굴이 돌아왔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물을 채 닦지도 못한 얼굴로 충격에 빠져 있었다. 이제 강지훈은 선택해야만 했다. 자신을 속였던 이 여자를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믿어야 하는가.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다. 그는 그녀가 최민식을 얼마나 증오하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뛰어난 전략가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김 실장, 즉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모든 임원들을 지금 당장 회사로 불러들여. 그리고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임서연 수석, 아니 임서연 씨. 당신은 지난 10년간 최민식이라는 인간을 분석해왔겠지. 그의 약점, 그의 자금줄, 그의 인맥, 그가 숨기고 있는 비리까지. 내가 모르는 것들을 당신은 알고 있을 거야. 지금부터 당신은 내 프로젝트의 연구원이 아니라 이 전쟁의 참모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불신도 아니었다. 그것은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최고의 파트너에 대한 인정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은 멈춰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 대신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분노와 결의가 이글거렸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섰다. 그것은 강지훈과 아우라 그룹의 생존이 걸린 전쟁이 되었다. 초해민식의 가장 큰 약점은 그의 탐욕입니다. 그는 이번 M&A를 위해 무리하게 해외 자금을 끌어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출처는 깨끗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지난 10년간 모아온 모든 정보들이 머릿속에서 재조립되었다. 아우라 그룹의 회의실은 거대한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수십 명의 엘리트들이 모여 밤새도록 최민식의 공격을 방어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지훈과 임서연이 있었다. 서연은 자신이 조사했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최민식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이용한 페이퍼 컴퍼니들의 연결, 고리와 그 뒤에 숨겨진 불법적인 비자금의 존재를 찾아냈다. 그것은 최민식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이 자금 스위스 비밀 계좌를 통해 세탁된 정치 자금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터뜨린다면 최민식과 손잡은 해외 펀드는 물론 그와 연루된 정계 인사들까지 모두 무너집니다.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거대한 부패 스캔들이 되는 거죠. 그녀의 분석은 날카로웠고 전략은 대담했다. 강지훈은 그녀가 제시하는 증거들을 바탕으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는 법무팀과 홍보팀,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을 총동원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들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기술 발표회가 예정되었던 바로 그 시간 아우라 그룹은 기자회견장을 찾은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최민식의 적대적 M&A 시도를 먼저 폭로했다. 그리고 그 직후 서연이 찾아낸 최민식의 비자금 스캔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언론과 검찰에 동시에 공개했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아우라 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순식간에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최악의 정경유착 비리 스캔들로 번졌다. 최민식과 손잡았던 해외 펀드는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하자 서둘러 발을 뺐고 검찰의 압수수색이 피닉스 코퍼레이션 본사로 들이닥쳤다. 최민식은 자신의 기자회견장에서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채 몰락하고 있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속보로 떠들썩한 뉴스 채널들이 비춰지고 있었다. 승리가 확실해지는 순간이었다. 지쳐있던 임원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그 혼란 속에서 강지훈과 임서연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개인적인 갈등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하룻밤의 사투를 함께 치르며 그들은 단순한 연인이나 파트너를 넘어선 서로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전우가 되어 있었다. 강지훈의 눈에는 더 이상 배신감이 아닌 경이로움과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복수와 사랑. 그녀는 그 두 가지 모두를 지켜낼 수 있을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민식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부와 권력은 불법과 비리의 토대 위에 서 있었기에 진실이라는 파도가 덮치자 속절없이 허물어져 버렸다. 최민식은 기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검찰에 체포되었다. 늘 오만하고 자신만만하던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패배감, 그리고 비참함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몰락과 함께 그와 결탁했던 부패한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의 이름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렸다. 거대한 악의 카르텔이 마침내 그 추악한 실체를 드러낸 것이었다. 아우라 그룹의 비상대책 회의실 서연은 스크린을 통해 생중계되는 최민식의 체포 장면을 텅 빈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밤샘 사투 끝에 승리를 거둔 임직원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환호했지만 그녀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없었다. 10년, 그녀의 삶을 온통 지배했던 단 하나의 목표. 아버지의 복수, 그것이 마침내 끝났다. 하지만 예상했던 후련함이나 기쁨 대신 거대한 공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오랫동안 자신을 달리게 했던 엔진이 꺼져버린 기분이었다. 증오라는 연료가 모두 소진된 지금 그녀에게는 무엇이 남았을까? 끝났어.
어느새 그녀의 곁으로 다가온 강지훈이 나직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자의 환희가 아닌 모든 것을 끝낸 자의 담담함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서연은 그의 집무실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침입자도 참모도 아닌 그저 임서연이라는 한 여자로서였다. 그녀는 그의 책상 위에 하얀 사직서를 내려놓았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차마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제 다시는 총수님을 뵐 수 없겠죠. 저 같은 사람을 다시 믿으실 수는 없을 테니까요. 강지훈은 사직서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폐허가 된 피닉스 코퍼레이션의 본사 건물이 보이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당신이 처음 나를 찾아왔던 날이 생각나는군. 겁에 질렸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지. 그 눈빛을 보고 당신에게 베팅하기로 결심했어.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깊고 따뜻한 이해심이 담겨 있었다. 당신의 거짓말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나는 당신을 비난할 수 없어. 아마 내가 당신과 같은 상황이었더라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테니까. 아니, 당신보다 더 비겁하고 잔인한 방법을 썼을지도 몰라.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가 내민 사직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반으로 찢어버렸다. 이건 받지 않겠어. 나는 당신을 연구원으로 채용한 게 아니야. 내 파트너를 선택한 거지. 그리고 내 파트너는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내 곁을 떠날 수 없어. 아직 정리해야 할 일들이 많으니까. 그는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당신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서연 씨. 그리고 그 시작을 나와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그것은 고백이었다. 제게의 폭군 얼음 심장을 가진 남자 강지훈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용기 내어 건네는 진심이었다. 그의 서툴지만 진솔한 고백에 서연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나 죄책감이 아닌 구원의 눈물이었다. 자격 없어요. 저는 자격은 내가 정해. 그러니 대답만 해줘. 당신의 옆자리를 내게 허락해주겠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의 모든 언어를 동원해도 그 끄덕임 하나에 담긴 마음을 다 표현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강지훈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았다. 단단하고 따뜻한 그의 품에서 서연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안식을 느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사랑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몇 주 후 서연은 어머니의 병실을 찾았다.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지고 최민식이 몰락했다는 소식에 어머니의 병세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웃음을 되찾았다.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아빠도 하늘에서 편히 눈 감으실 거야. 어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죄책감과 슬픔이 비로소 씻겨나가는 순간이었다. 아우라그룹은 성공적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발표했고 세계 시장의 판도를 바꾸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임서연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신설된 그룹 미래전략 기획실의 최연소 실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녀의 재능은 더 이상 복수의 도구가 아닌 미래를 만드는 힘으로 쓰이게 되었다. 계절이 바뀌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주말 오후 서연과 지우는 한적한 수목원을 나란히 걷고 있었다. 지우는 딱딱한 슈트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고 서연의 얼굴에도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들은 더 이상 총수와 부하 직원이 아닌 평범한 연인이었다. 그때 왜 제 사직서를 찢었어요? 서연이 문득 물었다. 지우는 잠시 걷는 것을 멈추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 인생 최고의 전략가를 놓칠 수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는 그녀의 눈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내 심장을 훔쳐간 사람을 그냥 보낼 수는 더더욱 없었지. 그의 짓궂은 말에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속삭였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복수를 위해 이용하려던 남자가 제 구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그들의 삶의 일부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상처는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아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든 소중한 훈장이 되었다. 지우는 서연의 손을 잡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햇살이 나무집 사이로 부서져 내리며 그들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었다. 증오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사랑. 그들은 이제 복수의 끝이 아닌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시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희망처럼 가볍고 서로를 향한 눈빛은 봄 햇살처럼 따뜻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은 마침내 끝이 났다.